나오는데 이게 이제 물리라고 생각하면 어렵더라고. 물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그냥 수학은 수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위치를 x라고 하는데 위치를 x. 위치는 약간 이런 거야. 수직선상에서 좌표 3에 있다. 그럼 그 3이 위치가 되는 거야. 3이 위치. 근데 위치라는 말이 있고 움직인 거리라는 말이 있는데 움직인 거리. 지금은 아직 안 나올 수 있지만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내가 0이라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다가 왼쪽으로 세 칸을 가잖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5칸이야. 5칸.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5라고 얘기해. 그런데 위치로 얘기하면 플러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전혀 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2개씩 외워야 되거든요. x를 이제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부호 변화를 다 신경 써야 된다는 뜻이고,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절대값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고, 이 속도도 마찬가지인데, 속도는 우리가 이제 그 v라고 쓰는데 이 속도도 있고 속력도 있잖아요. 알죠? 우리가 이제 속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속도라고 불러. 속도. 근데 이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속도는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나온다는 얘기야. 속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속도의 절대값을 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 속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그래. 방향이 없어. 속력은 플러스 값만 가져야 돼. 그래서 속도는 또 얘기하는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처럼 이렇게 풀마가 있다라고 하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항상 양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보통 쓰거든요. A를 가속도라고 쓰는데 보통 가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걸 가속력이라고 잘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가속도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풀마가 있다. 그런데 가속력은 가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늘 플러스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으로 얘기하면 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거리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변하는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있다고 치자. T1, T2. 거기에다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 거리. 그걸 FT1, FT2라고 하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러면 시간이 두 개고 그 시간에 따른 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간에 따른 거리식이라고 했을 때 시간 변화율분의, 즉 x 좌표끼리 뺀 거죠. 시간 변화율분의 거리의 변화율을 이렇게 쓴다면 이거 약간 평균 변화율 같은 거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 알지? 그걸 우리는 이걸 평균 속도라고 불러. 평균 속도.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인데,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두 개를 연결한 거죠. 평균 변화율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부르고,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인데 이 시간 두 개가 거의 하나처럼 보이게 또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리미트, 미분계수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이 하나가 되게 붙이는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평균 속도가 아닌 그 순간 속도라고 한다고. 순간 속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미분계수와 똑같이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처럼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그 순간의 속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적인 기호로 변화량을 델타를 많이 써요. 이게 델타거든요. 세모 표시가.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야. 지난번에 한번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이 x의 변화량은 x좌표끼리 서로 뺀 거를 x의 변화량이라고 하거든. x 증가량 같은 거. 근데 그거에다 리미트를 붙이잖아. 이 변화량이 0에 가깝게 하잖아.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dx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미분소야. 미분소. 작단 뜻이야. 개작은 숫자.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숫자를 미분소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고 그 x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한다는 얘기는 그 기울기의 그 x 변화량을 두 개의 좌표가 하나로 보일 만큼 가깝게 붙인다의 뜻이랬어. 그걸 우리가 이제 dx라고 여태까지 썼던 거거든. 미분할 때. 마찬가지 얘기라서 지금 똑같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의 좌표가 하나의 점으로 보일 때 그때 그 순간 속도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델타 x분의 델타 x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델타 t라고 할게.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하자.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아는 그 평균 속도고 거기에다가 이 델타 t x 증가량을 0에 가깝게 하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위치를 편하게 이제부터 다 모르겠다. 원소리 다 모르겠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위치를 미분하는 걸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는 걸 속도라고 부르고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위치식이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식은 미분한 식이 속도식이야. 3t 되고 4t.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되는 거야. 미분해 6t 플러스 3.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갔어? 잔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어떻게 푸느냐면 이게 이제 안 어렵게 느껴지려면 시키는 대로 잘하셔야 되는데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x에 대한 시간에 따른 식이래요. 식을 줘. 그 다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t가 3일 때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래요. 잘 보자 얘들아. 그만자. 잘 봐. 그래서 t가 3일 때 속도가 속도인데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구하라는 거 보세요. 속도네? 미분해놔. 속도는 미분해서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0이고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해 12t 빼기 6이야.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언제에 t에다 3을 넣어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t에다 3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t에다 여기다 3 넣어. 그러면 6, 9, 54, 6, 3, 18 빼기 12 계산하시면 24. 이게 속도고 이해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3을 넣어. 그 36 빼기 6 30 또 이게 속도겠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외울 건데 잘 보시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야 일로 와. 약 하나 먹여야겠다. 일로 와. 씹어. 비타민 하나 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써가지고 빨리 씹어 너. 그거 씹으면 잠이 오겠냐? 써가지고 진짜 씹지 말아야 돼 그거. 쓴력이야. 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던 애가 반대쪽으로 가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이쪽으로 가던 자동차가 저쪽으로 가려면 방향을 바꾼다고 하잖아. 유턴하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웅 가던 애가 속도를 멈춰서 차를 돌려서 저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V가 0으로만 풀어야 돼. V가 0. 정지 상태. 정지 상태가 일어났을 때만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이해 갔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는 V가 0으로 푸는 문제네. 이런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인데 왜 V를 써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V가 0인 걸로 뭘 구하냐면 위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t가 필요하잖아. 위치를 구하려면 t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V가 0인 순간에 뭘 구해야 돼? t를 구해서 위치식에 넣어야 위치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일로 진행하던 물체가 절로 진행하려면 속도를 멈춰야 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전환은 V가 0으로 풀어. 그럼 선생님 V가 0으로 풀면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죠. 정지의 순간도 있어. 그냥 차가 멈춰버려도 정지지. 그러니까 정지거나 운동 방향을 바꾼 건 V가 0으로 푼다. 그럼 여기 V식이 있잖아요. 그럼 능력으로 풀 거니까 6으로 다 나눠. 6으로 다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t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t가 2지. 그럼 2초 때의 위치는 여기다 2초를 넣어야지 위치가 나오겠죠. 이해했어? 2초를 넣는 거야. 8, 2, 16, 4, 3, 12, 24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이 뭐다? 위치다. 이해했어? 그래서 항상 이거 공식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면 V가 0. 정지 V가 0. 딱 두 개만 V가 0으로 풀어. 이해했어? 그 밑에 341번 풀어보자. 문제야. 344번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VT입니다. VT예요. 이 시험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틀렸지? 시험에 니네 증가검사 하는 거 틀린 애들 걔나 귀여운 애들이 틀렸지? VT야 얘들아. VT는 뭐야? 위치를 미분한식이야. 한번 미분한식이야 얘. 한번 미분한식에서 이런 건 뭐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극대점 약간 그런 거야. 알지? 이거 미분한식이야. 그럼 미분한 그래프는 뭘 보는 거야? 부호야 부호. 증감을 본다고. 증감. 증가. 여기 감소 이런 거지. 이해갔어? 증감을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증가는 뭐고 감소는 뭐예요? 속력이 종장 증가야. 그럼 애들이 자꾸 이 곡선의 모양을 보고 짐작하는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봐봐. 생각해봐. 속도가 제일 높아. 100이라고 쳐봐. 종장 속도 높여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이제 속도를 점점 낮춰서 0으로 가는 거지. 속도가. 이해갔어? 이거 y값이 속도잖아. 그 0으로 가면 뭐야? 정지인데 원래는 정지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이해가? 그럼 결국에 뭐야? 여기가 운동 방향의 전환 시점이라는 거야. 운동 방향. 그러니까 해서 속도를 낮춰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 유턴한 거야. 다시 또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얘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어? 2번 바꾼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B에서 한 번, D에서 한 번 바꿔서 B하고 D에서 운전하는 방향이 바뀐 거지. 운행 방향이 바뀐 거야. 방향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야. 그럼 선생님 정지는 아닌가요? 정지 시점인 거지. 0인 시점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맞는 거 찾으래. T가 A에서 B 사이에 T. A에서 B 사이는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가속도가 증가하네. 속도 아니잖아. 가속도야. 이거 옆에가 속도거든요. 그럼 이 사이 보세요. 이거 속도가 감소하는 거잖아. 속도가. 그럼 속도는 감소해.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냐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애 기울기가 증가하냐는 건데 생각해봐. 이렇게 걷어. 이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옆으로 가서 걷어. 이렇게 걷어. 그러면 지금 초록색이 흰색보단 더 높이 올라가 있지. 근데 음수야. 그럼 음수는 얘가 숫자가 크지만 얘가 더 큰 거야. 이해가? 마이너스로 맞짱 뜨면 얘가 더 큰 거라고. 그러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지. 가속도가. 알몰. 알아들었어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요 위쪽에서 기울기가 이런데 점점 위로 볼록이니까 내려갈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숫자가 큰 거거든. 근데 음수잖아 기울기가. 근데 실제로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C에서 P는 어떤 상태에? C가 여기야 여기 얘들아. C가 여기인데 그럼 C는 뭐야? 여기잖아 여기. 그럼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이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이런 거 나와. 0부터 2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니? 응, 2번 바꿨잖아. 이해했어? 이렇게 두 개가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하나 풀고 가자. 345번 해보세요. 두 개 풀겠어요. 347번에 보면 이게 X식이야. X식.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대 높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는 속도 가속도 부분은 그냥 외워서 푸는 거라서 딱 3개만 외우면 속도 가속도 문제 다 풀 수 있어. 3개를 외운다는 건 물론 이런 그래프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운동 방향의 전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나왔어? V가 0으로 푸는 거네 라는 공식이야. 정지로 푸는 거고. 두 번째, 최고 높이 문제가 나오잖아. 제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X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최고 높이가 방향 전환의 시점이야.
야, 공을 위로 던졌어. 근데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가 반대로 떨어져. 그럼 운동 방향이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 이 최고 높이가 방향 전환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높이식으로 안 해. V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최고 높이에 관련된 것도 V가 0으로 풀어. 그럼 V가 0으로 풀어서 뭘 구해? 다 T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전부 다 T를 구하고 싶은 거야. T를 구해야 가속도도 구하고 위치도 구하고 뭐도 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T를 구하길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딱 3개가 나와요.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어? 그럼 뭘로 푸냐? X가 0으로 풀어야 돼. X가 0. 위치가 0인 거야. 땅바닥. 그럼 X가 0인 걸로 뭘 풀어요, 선생님이? T를 구하는 거라고. 다 T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구하려면 T를 넣어야 되고, 가속도 구하려면 T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3개가 돌고 돌아서 계속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최고 높이 문제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로 푸는 거고, 땅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뭔지 알죠? 영어쌤 미선이한테 드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풀 건데 지금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V가 0으로 푸는 거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네. 아무따 미분해요.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V 미안해 이게 V야. V야. 그러면 이게 0이 될 때니까 t가 얼마겠어요? 3이죠. t를 구했어?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물어봤잖아. 3초. 그때 높이 구하래. t를 하니까 다 구할 수 있지. t를 3을 높이식에 넣으면 높이, v식에 넣으면 속도. 뭔지 알지? 3을 갖다 넣으세요. 9, 45. 3, 3은 9 더하기 35. 계산하면 얼마다? 80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어? 위치가 0으로 풀어서 t를 구해야 속도의 식에 넣어서 속도를 구하지.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으니까 얘가 0으로 푸는 거죠. 얘가 0. 는 0이니까 마이너스 5로 다 나눠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해. 그래서 t가 7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시간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 t가 7이지. 7일 때 속도를 원해. 7을 속도식에 넣어야죠. 이해 갔어? 속도를 구할 거니까 7을 넣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40. 속도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방향이 있어서 답입니다.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한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얘도 외울 게 있어. 이게 이제 속도가 속도에서 이거 3개랑 요게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데 애들이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달멍으로 푸는 건데 달멍으로 푸는데 왜 못 푸냐? 이게 어딘지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림에서 여기 지금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중이거든요.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가로등이 뒤에 비치고 있대. 그래서 뭐 그림자가 나오는 건데 요거 외우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라고 불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라고 불러. 사람이라고 안 쓸게 그냥 그림자 길이.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데부터 여기 끝까지를 그림자 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자 끝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안 해오시면 어딜 구하는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그림자 끝의 길이라고 불러. 그림자 끝의 길이. 사람이 여기 서서 출발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여기서부터 형성돼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림자 끝의 길이, 사람이 서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를 그림자의 길이.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닮은비를 구하는 거야. 이게 몇 대 몇이냐면 9, 2, 18, 9, 5, 45니까 5대2잖아. 5대2. 5대2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5대2니까 이 밑변과 여기가 5대2겠지. 내 말 뭔지 알지? 제가 문제를 다 안 썼는데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문제는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어떻게 걷고 있냐면 일직선으로 1.2의 속도로 가고 있대. 1.2. 미터당 1.2로 간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1.2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1초당이든 1분당이든 1.2m를 가겠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일직선상으로 1.2의 속도로 가고 있대.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요 거리식이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쓸 수 있다. 1.2의 속도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요게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뭐를 구하래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래.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야. 이해갔어? 그럼 거길 구해야 되니까 전체를 x라고 놓으시고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례식을 잡냐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2대 5는 작은 거에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 요 길이. 근데 전체가 x고 1.2t가 여기니까 여기는 x-1.2t인 거야. 이해갔어? x-1.2t? 그러니까 x-1.2t 대 요 길이 전체 x 이렇게 잡는 거죠. 이해가? x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가까운 길이 곱하면 5x 마이너스 6t는 먼 거 길이 곱하면 2x. 대구고 대구 가잖아요. 3x는 6t, x는 2t잖아. 여기까지 갔어? x가 2t란 얘기 뭐야? 이 전체가 2t야. 근데 여기가 1.2t니까 여기는 0.8t하고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선생님 속도라는데요. 우리가 구한 건 다 거리야. 거리.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t인 걸 알았지? 그치? 거리가 2t면 속도는 뭐야? 거리를 미분하는 게 속도예요. 거리를 구해서 미분하면 돼. t에 대해서 이게 속도야. 이해했음? 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래. 그림자 길이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t지. 0.8t의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t가 없어져. 0.8이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길이를 구하시고 앞에서 걸어가는 속도를 주거든요. 항상. 이거 잡으신 다음에 비례식으로 해서 미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니네는 그 밑에 있는 두 개를 푼다. 48번이랑 52번 풉니다.